수학의 원장 김준혁입니다. 이번에 2회 코칭맘스쿨 내용은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로 인해서 입시 제도가 이제 원래도 수능을 30% 이상은 올리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40%까지 이제 올라가기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대입 공정성 강화에 따라 이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좀 꽤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기존의 입시는 어머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학생부 위주 이제 수시, 그 중에서도 이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위주의 전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바뀐 게 약간 좀 큰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순서는 일반고랑 특목 자사 영재고의 대입 현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땠는가, 지금까지 일반고랑 특목 자사 영재고에서 대학 입시가 어땠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중간중간에 듣다가 이해 안 되시거나 저 용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바로 해드릴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학생의 그 비교과와 교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합이지만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이거든요.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주요 대학을 합격한 애들의 학교 유형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 그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대학교 입시 전형 어디에도 뭐 외고나 특목 자사고 영재고는 가산점을 줍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암묵적으로 지금 그렇게 고교 프로파일이 뭔지 아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나온 자료예요. 보면은 그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자 한 명을 평가하는데 8분에서 21분 정도를 쓴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대학별로 A대는 12분 썼고, 그러니까 대충 한 10분 정도 이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짧죠. 그래서 이제 고교 프로파일이 뭐냐면, 대학교육협의회에 그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자기네 학교의 그 어떤 현황, 진학 현황이라든가 학생들의 성적 또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을 하면 그 대교협에서 전국 대학들에게 일괄적으로 뿌려요. 그러면은 그 전국 대학교 학생 그 입학처에서는 걔네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학생을 뽑을지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마치 회사에서도 인사과에서 누구를 어떻게 잘 뽑을지를 고민을 하듯이 대학교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만들어준 입시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수한 자원들을 뽑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대학교도. 법의 틀 안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별 대회, 학교별 인증제, 내신 및 모의고사 현황까지도 제공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교들은 이 학교의 애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비밀 자료인데, 그 대학교 학생 그 뽑는 프로그램들,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capture를 뜬 건데, 이건 비대.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네 대학교를 온 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그럼 그 대학생들이 과연 자기네 학교에서 지금 평균 학점이 몇인지, 학사 경고를 받았는지를 얘는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포고에가 10명 가고 풍무고가 10명 갔는데, 뭐 김포고에는 학점이 평균 뭐 3.5인데 풍무고는 뭐 3이다.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똑같이 받았는데 얘네 좀 처지네? 여긴 좀 덜 쳐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거죠. 암묵적으로. 어디서도 이렇게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고 같은 데나 자사고, 영재고는 뭐 제외하고, 자사고 이런 데서는 일반고보다 수시 합격할 때 등급이 훨씬, 그러니까 일반고가 뭐 1, 2등급이어야 1등급의 연고대를 간다면 얘네는 뭐 3등급, 4등급까지 연고대를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네 비교과가 좋아서 그걸 상쇄시켰다기보다는 애초에 대학교에서 얘네한테 더 쳐주고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외고에서 평균 등급과 지네 학교 얘네가 왔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고양 외고에서 4등급짜리가 연세대를 갔는데, 고양 외고 출신 연세대 학생들의 평균 학점과 그 다음에 일반고 출신 연세대 들어간 애들의 평균 학점을 연세대에서는 다 비교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더 우수한 애들인지 얘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 똑같은 등급으로 보지 말고
얘네는 외고는 뭐 고양 외고는 3등급이면 일반고는 1등급으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동안의 수시 위주의 전형에서는 자사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했어요, 무조건. 근데 이제 수시를 가려면 그래도 그 자사 영재고 제외하고 외고에서도 최소한 한 4등급 안쪽은 나와야 사실 명문대 갈 수 있는 건 맞고. 근데 어쨌든 3, 4등급도 연고대를 가더라 이거죠. 그 이유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 학교의 수준을 봐가면서 애들을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건 이제 입학사정관님한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받은 자료예요, 실제로. 과거 졸업자들의 진학 실적,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 그래서 보시면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일반고가 제일 높고 자사고, 그 다음 외고, 국제고, 과학고. 그러니까 무슨 내신 등급이 어머니 높을수록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에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국제고, 과학고가 다 있을 때 일반고 애들이 합격자 평균이 제일 높다는 거는 일반고 애들이 더 잘해야 뽑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노란색이 과고, 이게 이제 특목고, 외고 특목고, 그 다음에 이게 자사고, 이게 일반고인데 이 학교 들어오려면은 과학고 애들은 이렇게 등급이 뭐 4, 5 나와도 뽑아줬는데 일반고로 갈수록 아주 되게 잘해야지 뽑아준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균 내신 등급이 지원자도 일반고는 1.98, 뭐 명문대겠죠. 자사고는 3.4, 외고 국제고는 3.6이고 합격자는 일반고는 1.3, 자사고는 2.2, 국제고는 2.8. 그러니까 일반고는 1.3이 평균 합격자. 근데 자사고는 2.2고 외고 국제고는 2.8이었더라.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2.8과 일반고 1.3이면 거의 전교 1, 2등이거든요. 같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고 국제고 자사 특목고의 진학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시 종합에서도. 수능은 뭐 당연히 걔네가 원래 잘했으니까 잘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게 좀 표가 어려워 보실 수 있는데 별거 아니고 주요 13개 대학 합격자 비중인데 인원수 전체는 당연히 일반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실 거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반고 전체 인원수 대비 주요 13개 대학 간 비율. 파란색 5.4%. 그리고 자사고 28%, 외고 국제고 45%, 과고 영재고는 111%는 뭐 다 넘쳤다는 거죠. 주요 13개 대학 다 여러 개 붙은 애들. 그래서 보면 일반고는 주요 13개 대학의 일반고 졸업생 중에 5.4%가 갔고, 그리고 자사고는 28%가 갔고, 외고 국제고는 45%, 과고 영재고는 111%가 가더라. 지금까지 이해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가는 학생, 그 주요 13개 대학을 그러니까 얘가 그 13개 대학을 갔는데 그 중에 학종이 몇 프로냐 했더니 39%.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50%, 과고 영재고는 62%.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고 붙은 애들 중에서 학종으로 간 애가 39%인데 점점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종 전형 자체가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애들한테 굉장히 유리했었다. 그동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자사고는 보면 수능도 비중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내신이 안 된 애들도 수능을 보면 학교 등급보다 수능 등급이 더 높게 나오니까 수능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상위 15개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인데, 자, 이 위에 59,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가 일반고가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고가 제일 많은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생 대비 15개. 무슨 말이냐? 영재학교의 몇 프로가 여기에 갔고 외고 국제고 졸업생이 몇 프로가 여기에 갔고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 중에 64%가 여기 주요 15개 대학을 가더라. 근데 과학고는 좀 적네요. 여기 지금 뭐가 빠졌냐면 그 과학기술대학교들 있잖아요.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뭐 의대 뭐 이런 데 의대 의원에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로 많이 갔고, 네, 그렇게 그동안 이랬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과기원들인데 포항공대에서 일반고 42%, 그 다음에 과학고가 요 빨간색이고 노란색이 자율고 앞에가 영재학교고 요 뒤에 조금씩 있는 거 있죠? 요게 일반고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영재고 과고는 원래 이 과기원을 가라고, 공대를 가라고 만든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또 발표도 났잖아요. 그동안 과학고를 다닌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의대를 써서 가려고 하면 돈을 뱉어내라고, 뭐 1,500만 원을 지원금 뱉고 가라, 이렇게 이번에 정책이 나왔거든요. 과기원은 이렇게 당연히 과고, 영재고 애들이 많고,
그 다음이 자율고, 외고는 없죠, 어머니. 공대 가려면 외고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돼 있다. 이제 이거는 교대인데, 교대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나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교대는 수시 반영하는 과목도 웬만한 대학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대면은 국영수 과만 보고, 그 다음에 뭐 인문계면은 국영수 4만 보는데, 교대는 다 보거든요, 전 과목을. 그리고 뭐 특별히 가중치를 주지도 않고, 얘네는 단위수대로 그냥 정직하게 반영을, 왜냐면 교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의 사명을 띠고 있는 교육부 산하 그런 대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그래도 그 교대에서도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보다 비율이 좀 더 많죠. 일반고의 1.2%, 일반고 졸업생의 1.2%가 교대를 가는데 외고 국제고의 2.2%가 교대를 간다. 영재학교는 없고 과학고도 뭐 보면 여기 한 명이 있더라고요. 자기 소질을 찾았나 봐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을수록 등급받기 어려운데 대학교에서는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걸러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과고 영재고, 공대에서는 과고 영재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거든요. 과학수학 특기자. 그러면 이제 이 전형 합격자 중에 70%가 과고 영재고고,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는 외고 국제고 애들이 이 전형으로 70%를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형들을 해왔던 거죠. 얘네를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럼 지금까지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일단 정시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40%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나라에서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냐면, 대학교에 주는 그 지원금들 있잖아요. 이거 40%를 안 맞추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의 다 맞추거든요.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40%가 그냥 강제로 됐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40%인데 그 수시 최저를 못 맞춰서 2월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거의 이제 수시와 정시가 이 전체 100% 중에 10%는 뭐 지역균형,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회적 약자들 뭐 이런 전형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거 제외하면 거의 이제 5대5가 됐다. 수시와 정시가 5대5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인원이, 정시 인원이 이랬는데 40%가 확대되면 한 3,856명 정도가 주요 15개 대학에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이유가 이 학년마다 다 조금씩 다르죠. 지금 보시면 이게 현 고2, 현 고1, 현 중3, 현 중2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 고2는 이게 고교 입학 3년 예고제, 그것 때문에 얘네는 갑자기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1부터 좀 급격하게 바뀌신다. 혹시 고2 자녀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수능 위주 28%,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학생부 그 이전 입시가 현 고2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현 고1부터 약간 좀 급격하게 바뀐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현 고1, 현 중3, 현 중2 애들이 수능 위주 40%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고1은 뭐 조기 달성 권고, 아직 이제 시간이 얘는 그렇게 3년 이상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36, 38%까지 맞추겠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40%를 간다. 그리고 논술 및 교과 특기자 전형 단계적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의무화, 이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자, 요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나와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지균 전형이라고 그 각 학교에 그 지방이나 이런 각 학교마다 전교 1등한테 그 서울대에서 추천서를 하나씩 보통 써주거든요. 그럼 이 지균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걸 추천서를 받아서 전교 1등을 보통,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각 학교별로 하나씩은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서 쓰면 그 지균 전형끼리 싸우는데, 그게 그냥 그거 말고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더 널널하거든요. 들어가기 조금 더. 그래서 그거를 몇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학교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약간 나와 봐야 돼요. 그동안은 거의 웬만한 학교들 한 장씩 줬다 이렇게. 서울도요? 예, 서울, 그러니까 이게 지균이라는 거는 총체적인 용어고, 그걸 대학교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냐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건 나와봐야 되는데, 서울대의 경우는 그냥 학교마다 한 장씩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교 1등이 다 쓰는데 뭐 다 붙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이제 10% 이상을 늘려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고를 가서 전교 1등을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이건 뭐 논외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현 고2까지가 이전 입시인데 자소서가 5천자였는데 추천서도 있었고, 이 추천서는 요 추천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자소서 3,100자로 줄고 추천서 폐지되고, 근데 이제 중위가 좀 많이 달라져요. 현 중위는 자소서도 없어지고 생활기록부에 수상기록도 아예 없어지고 봉사활동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학생부 종합을 이게 종합 입시 컨설턴트 얘기들 들어보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이거 종합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없어진 거 아닙니다. 눈물 이러면서 뭐 세특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그걸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하면 종합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반이 날라갔거든요. 세특 아세요, 어머니?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뭐냐면 이제 학생부에 과목 선생님이 얘에 대해서 써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상 실적도 안 되고 보고서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애가 세특에 쌤이 써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중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종합이랑은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아까 말씀드린 그 고교 프로파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못 쓰게. 기존에는 면접을 할 때만 얘가 어느 학교인지 면접관이 모르게 했는데, 이제 애초에 대학교의 서류 평가 단계에서부터 학교 이름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죠. 대학교에서는 얘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근데 아직 다 알아요. 그게 완전 알아요. 그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교육부에서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실천하려는지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가려서 정말 대학이 모르는 상황과 어떻게든 알아내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해지는지는. 근데 일단은 나온 사실은 현재 중2부터는 학생부 종합의 현재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좀 많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속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일반고가 유리해져. 그래서 제가 뒤에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네. 세특이 뭐 방과후 활동 미기재, 영재 발명공 시점 미반영.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학생부에서 볼 게 세특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재 표준안을 개발하고 교과 세특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학교는 세특을 안 쓴 학교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 꼭 써라. 기재 표준안이라는 거는 왜 개발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기재 표준안을 개발하겠다는 거는 어떤 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세특을 어떻게 써라. 근데 교육부한테 이게 누가 물어봤죠. 교육부에다 뒤에 교육부 공식 답변이 나오는데, 아, 이거 학생부 종합이 무력화된 거 아닌가요? 라고 교육부한테 질의를 했더니 교육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아니다. 세특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된 건 아니다. 그냥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기재 표준안을 개발한다니, 그럼 표준화된 걸 어떻게 애들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하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게 급조됐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교육부도 모를걸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될지는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왼쪽이 현 고2, 고1, 중3, 중2인데, 자, 여기 보시면 봉사활동 지금 적혀 있는데, 특기상 미기재, 특기상 미기재. 여긴 아예 봉사활동 실적이 아예 없어져요, 중2부터는. 그리고 수상 경력도 아예 없어지고 독서도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종에서 우리가 평가하던 것들이 현 중2부터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좀 서서히 줄어들고, 소논문 미기재,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남는 건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학년별 그 담임쌤이 써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 종합을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어딘지 안 알려주고. 물론 그거는 아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를 블라인드를 할 건지. 왜냐면은 사실 그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잘 뒤져보면은 대학교에서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뭐 평균 점수 가지고 뒤지면 다 나오는 건데,
근데 교육부도 알죠. 그래서 얘네가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진짜 아예 모르게 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가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내용 보시면 비교과 활동 폐지, 고교 프로파일 폐지, 그리고 아까 보시면 한 명을 뽑는데 10분을 쓰는데 좀 솔직히 너무 짧지 않으세요? 대학교를 결정하는데 10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보를 해라. 그리고 학종과 논술 기준 전형으로 쏠림 있는 주요 16개 대학의 40% 이상 확대.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지역 균형 10%, 교과 위주 선발 권고.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 선발 자체가 그 학교에서 내신 1등한테 그걸 쓰라고 하는 추천,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교과 활동은 아예 없어집니다. 현 중2부터 자율 동아리도 없어지고 개인 봉사도 없어지고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건 정규 동아리, 학교에서 봉사한 거, 애들 단체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동아리 하나랑.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또 없어져요. 자소서가 굉장히 현재 중2부터 자소서가 자기 학생부와 그 다음에 그 학생부를 설명하는 설명서인데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학종이 무력화가 된 게 아니라니. 예? 무력화됐습니다. 이러면은 왜 교육부에서 그렇게 무력화됐다고 말을 못하냐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학생부 종합으로 밀어놓고 갑자기 학생부 종합이 무력화됐습니다. 이제 우리 수능 갑니다 하면은 자가당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합이 무력화되진 않았다. 새 특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 확대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얘는 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농어촌, 특수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10% 이상 그리고 학생부 교과 위주 선발 권고 현 중3부터 그러면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교과 성적이 중요해져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되고 그리고 자소서 폐지로 면접이 강화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대학교에서는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볼 수 있는 거는 교과 등급밖에 없으니까 얘네도 이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굉장히 빡세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소서가 없어진 대신에 면접을 굉장히 뭐 심층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일반고가 또 유리해졌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대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사, 영재, 특목고 애들을 골라내려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누가 유리하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고교 블라인드 확대가 된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고한테 유리해 보이죠, 일단은. 그래서 그동안은 과거 출신 고교, 아까 그 보셨죠, 평가 시스템? 교과 등급이랑 지네 학교에 와서 얘네가 얼마나 했는지를 가지고 학교별로 좀 다르게 봐줬는데 이제 진짜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면 그냥 진짜 그 교과 등급이 1등급인 애가 유리해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대학은 어떤 대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대학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종이란 말이 계속 나오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종은 말만 살아 있는 거고 거의 학생부 교과화된 학종이다라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죠. 그러니까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2부터. 그래서 어떤 대안 내놓을 수 있냐면 수능 최저 강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최저로 거르는 거죠, 애들을.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등급이 1등급인데 얘가 상산고 N지 아니면 뭐 다른 학교, 이상한 학교 N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수능으로 갈라보자 하면서 최저를 빡세게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대학, 최저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정도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저를 당연히 다 넣겠죠. 애들, 좋은 애들 뽑아야 되니까. 수능 강화, 그 다음에 면접 강화, 자소서가 없어졌고 각종 비교과 정보가 없어지니까 애를 앉혀놓고 물어봐야죠, 애한테. 직접 대면해서. 그래서 면접이 현재 없었던 대학도 면접을 통해서 애들을 좀 심층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교과 등급의 반영 비율 감소. 요건 이제 이게 다 가정들이거든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학교가 어딘지 고등학교가 어딘지 모르니까 등급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수시에서 교과 등급을 좀 반영 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교과 등급보다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이 가능한 거죠. 한양대가 이런 전형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블라인드 되더라도 그 어떤 학교에서만 배우는 교과목들이 있잖아요. 이 학교는 뭐 심화 수학을 하고 어디는 뭘 하고. 그래서 그거 잘 찾으면은 대학교에서 조사 가는 다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시도 일반고가 크게 유리해질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사특목고 vs 일반고의 그 수시에 있어서 유불리가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이 되냐에 따라서. 근데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교육부가 어떤 세부 수칙들을 실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인적사항에서 고교명만 블라인드 될지 아니면 출결사항, 독서활동, 고교명, 지역명 상징하는 모든 표현까지 블라인드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빡세게 다 가리면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근데 사실 만약에 교육부에서 인적사항에 고교명만 가려라? 그럼 사실 뒤지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정시가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수능 위주에서 일반 전형 36%. 이게 고른 기회, 사회적 배려 대상자니까 보실 필요 없고, 정시에서 일반 전형이 36%고, 그리고 이 직윤, 일반, 이 일반과 직윤을 좀, 일반 직윤, 계열 적합,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종 전형, 그러니까 수시 전형 47%, 수능 전형이 아까 그 4% 빼서 36%인데, 수시 2월 되면은 이게 보통 한 40% 정도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5대5가 됐다. 수능과 수시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균형이 맞았다. 말은 좋은데 균형이 맞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 수시와 수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맞았다. 좋은 얘기일까요? 애들한테? 균형이 맞았으면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수시가 훨씬 많으니까 애들이 나 수능에 올인할 거 하는 애가 적잖아요. 이거는 이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다. 수능도 해야 되고 교과 내신도 해야 되고 뭐 세특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애들 되게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또 이게 확정이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당장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그렇고 애들 입장도 그렇고 이제 수능도 중요해졌고 교과 내신 당연히 중요하고 근데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력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세특에 기재될 거 생각해서 학교에서 기타 활동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세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것도 독서가 빠졌는데 그거를 뭐 교과 세특에 쓸 수도 있다. 뭐 교과 세특이 대신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교육부 공식 답변이에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 대입 반영 축소하면 학종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교육부에서 그렇지 않다. 교과 세특은 3년간 40명의 교사가 애들에 다 쓴 거기 때문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세특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줄어든 건 맞잖아요. 볼 수 있는 게. 근데 교육부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일단은 무력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머니도 궁금하실 거는 교과 등급은 중하위권 일반고가 유리하고 교과 세특과 수능은 명문고가 확실히 유리하죠. 왜냐면 일반고는 그 내신 대비할 때 시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좋을수록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일반고 중에서 좀 수준이 낮은 학교들은 사실 내신 대비하는 레벨로는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좋을수록 당연히 수능은 유리한 거예요.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 그리고 걔네는 또 미리 다 끝내고 한 2학년 말, 3학년부터는 수능 대비만 막 이렇게 3학년 때는 그
9등급으로 나오는 그 교과목들은 1, 2학년 다 끝내버리고 자사고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취 등급으로 나오는 교과목들 걔네를 뒤로 빼서 3학년 때는 수능 공부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가 돼 있죠. 수능 대비에 좋은 학교들이. 그럼 이제 애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고교 선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고가 유리해졌다. 아니다. 자사특목고가 계속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는 분들은 잘 확실하지 않은데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맞는 대답은 일반고가 유리해질 것 같은 정책이 나왔으나 이게 시행되는 양태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사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생의 유형을 살펴서 얘를 영재 자사특목고에 보내도 될지를 아니면 그냥 일반고로 보낼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나눠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되면 스카이 명문대를 진학하기에 일반고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특목고가 유리한가요? 뭐 현재까지 정보로는 학종은 일반고가 유리해. 왜? 학교 이름 안 알려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정시학된 특목고가 원래 유리했고 이게 그러네. 정시가 늘었으니까 특목 자사 영재고에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속단하기 어렵다. 이게 실제 고교 프로파일 그 폐지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냐에 따라서 그 실효성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목 자사고는 상위권 학생 비율이 일반고보다 높아서 교과 등급이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심해요. 2등급 받았던 애가 4등급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애들이 워낙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B급 수학 하나 틀려버리면 쭉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 정책으로 후강 효과, 수시에서 고양 외고라고 더 쳐주는 게 좀 힘들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면. 근데 이제 정시 확대는 또 이런 고등학교한테는 호재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유불리 논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게 자녀 성향에 따라서 어떤 데가 좀 더 유리할지를 써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치열한 경쟁을 하고 막 그 전쟁 같은 상황에서 멘탈이 나가면서 막 못 버티는 애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애들. 걔네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잘한다 자기가 잘해야 자신감 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반고를 가야죠 무조건. 근데 이제 빡센 데서 굴르면서 자기 등급이 좀 안 나와도 애가 쉽게 좌절 안 하고 계속 전투적으로 할 수 있는 애면 특목고를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고등학교들은 교과 등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등, 5등급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근데 대신에 얘네는 정시가 확대되면 이제 3학년 때는 아예 수능 수업을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 일반고는 그게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사실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교과 등급 경쟁으로 우수한 교과 세특 콘텐츠 확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시험 대비하느라 그 이외에 뭐 세특에 들어갈 부수적인 거를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이 사실은 경쟁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잖아요. 보통 애들이. 그래서 좀 독한 애들이 가야 돼요. 자사, 특목, 영재고 이런 데는. 실패해도 크게 좌절 안 하는 애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일반고를 가서 아까 그 지역 균형이 10%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교 블라인드가 되면서 그냥 등급이 좀 더 중요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애들은 일반고를 보내는데 대신 가면 무조건 교과 등급 1, 2등급을 받아서 수시로도 그 균형 선발 전형 또는 비교과 영역이 그동안 사실 자사특목 영재고가 되게 유리했거든요. 학교에서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틀이 세특밖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블라인드가 제대로 됐을 때는 일반고가 수시도 이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세특이 뭔지요? 그 애들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담임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의 종합 의견이고
그거 말고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교과목 선생님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선생님이 여러 반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 대해서 멘트를 써주시는 칸들이 있어요. 그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이게 수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제가 1회 코칭맘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1회 코칭맘 오신 분, 그때 자세히 들으셨죠. 그러니까 교과 세특은 그냥 쌤들이 써주시는 게 아니고 그 서울대 연고대부터 이제 그 학교 서열이 쫙 있을 때 학생부 종합으로 그 학교를 간 애들의 학생부를 분석을 해봤어요. 교과 세특을 분석을 했더니 문구가 미묘하게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좋을수록 어떤 특정한 문구의 비중이 높아지더라. 예를 들어 뭐 명문대면은 분석적, 그러니까 뭐 수학 그냥 세특에 보시면 뭐 이해하였음, 뭐 방정식을 이해하였음, 이거는 그냥 했다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뭐 탁월함, 뭐 분석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 분석적인 이런 멘트가 이런 문구가 학교가 좋아질수록 빈도가 높아지더란 얘기죠. 그래서 교과 세특을 어떻게 써주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 종합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세특은 교과목 쌤이 써주시는 거니까 수업 시간에 엎드리고 안 듣고 이러면 그걸 당연히 좋게 써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특이 그런 게 세특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외에 수상경력 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자소서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그 세특이 중요해졌으니 교육부에서도 아까 뭐 표준안을 개발한다 이런 게 이거가 이제 거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할지 우리끼리 가이드라인을 잡아 봅시다 하면서 이제 쌤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특은 항상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도. 주요 과목 위주로 보는 거죠. 전공 다 봐요. 주요 과목 위주로 보죠. 근데 다 보죠, 보려면. 네, 다 보고 만약에 한 명이 되게 안 좋게 썼으면 그거 보시겠죠. 네. 네. 근데 뭐 체육 선생님이 뭐 애가 뭐 안 좋게 쓸 리는 없고 뭐 보통 예체능 선생님들께서 뭐 일반 그 인문계 대학 관련된 애들한테 이렇게 뭐 방해하진 않으시잖아요. 잘하면 특히 애들이. 거기에 뭐 버릇없다라든 그런 말 쓰실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뭐 한 과목을 굉장히 안 해가지고 막 쌤이 좀 나쁘게 썼다. 그러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는 좀 성실성이 막 이러면서 이제 깔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1회는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기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좋은지,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은 이 뭐 탁월함이라는 문구가 몇 번 나왔는지. 근데 그거 진짜 세특 읽어보시면 굉장히 일단 분량이 엄청 많아요. 좋은 데 간 애들은. 많고 거의 무슨 약간 위인전 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읽어보면. 근데 세특 자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니까 애가 그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해 잘 보이고 좀 받아야 돼. 그렇죠. 영업을 잘해야죠. 그래서. 집에서 엄마 해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숙제를 조그만 걸 하나 내줬어요. 수학 시간에. 뭐에 대해서 조사해와봐. 근데 지금 보고서나 논문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애가 선생님은 1을 해오라고 했는데 막 100을 논문을 써갖고 갔다. 그걸 과제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쌤이 세특에 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음. 그 정도는 써도 되거든요. 보고서가 따로 생기부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1을 요구하면 100을 해가면 돼요. 왜냐면 그게 유일한 기회니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소논문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했어요, 원래 계속. 근데 더 중요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결론은 특목 자사고 진학시는 반드시 수능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수시 종합이 저렇게 비교과 영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게 불리해진 게 맞거든요, 사실 종합에서 얘네가. 블라인드까지 돼버리면.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입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수시가 불리해졌지만 수능은 원래 잘 갔으니까 문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손해다?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수능 넣는 건 유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는 수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종합이 정말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블라인드가 완벽하게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일반고 진학시는 내신 무조건 2등급 초반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종이 이름만 이제 학종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플러스 세특. 그래서 내신 무조건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애들이 선생님 전 수능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수능 볼 생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반반인데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내신 공부도 잘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이제 해야 된다. 애들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동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포고를 가야 되나 뭐 아니면 풍무사후고 뭐 그 나머지 학교들 가야 되나 하시는데 아까 그 보여드린 그거 있잖아요. 학생 성향 따라서 그 경쟁에 강한 애들은 김포고를 가시는 게 제가 전에 설명할 때는 190 몇이지? 몇 이하는 가지 말라. 193 이하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수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수능 비중이 늘어나니까 만약에 수능 노리면 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학생의 유형을 보시고 얘가 경쟁에 강하고 멘탈이 좀 된다. 그러면 194 이하 뭐 커트라인 딱 넘더라도 김포고 가서 수능을 열심히 해서 준비를 시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190 초반이 가면 그냥 5등급 이하로 들어가신다 보면 돼요. 4등급. 물론 예외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가 가려면 그냥 난 수시는 옵션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괜찮아요. 그거는. 김포고 가면은 내신이 수학이 특히 내신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대비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 고난도 문제들로. 내용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 됐고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어머님들? 결론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하면 되지.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이게 뭐 좀 더 이렇게 유리하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냥 다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애들이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수능까지 막 생각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 뭐 수시가 종합이 세 특만 남았지만 그럼 이제 그 과목 쌤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진 거고 그 쌤들이 요구하시는 과제들을 더 철저하게 해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신 등급 잘 받아야 되고 플러스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됐다 애들이.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대신 이제 장점은 뭐 옛날처럼 잡스러운 거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대신 이제 학교에서 과목 쌤이 내주신 과제는 진짜 막 뭐 좀 조사해 올래? 이렇게 한 페이지 하면 막 20장 내고 이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어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트를 채워 나가는 거죠. 체육 선생님이 뭐 이렇게 앞구르기 연습하라고 할 때 막 덤블링 연습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무튼 1을 하라고 하면 100을 하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무조건 자. 절대 자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잘 써주시거든요. 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무리 여기서 지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네.